안녕하세요. 금감원의 결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3월 21일 저녁에 나왔는데요. 옵티머스 P에도 전액 배상으로 금감원이 차고 취소에 의한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금감원이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법률자문단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공공기관에게서 그러한 매출채권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거쳤는데, 자, 이제 다음 달이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4월 달인데요. 이때 금융감독원이 라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옵티머스도 투자 손실에 대해서 100% 반환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기 피해를 본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들은 판매사로부터 5,100억 원 규모의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옵티머스로부터 돌려받는 게 아니라 판매사로부터 돌려받는 건데요. 이 판매사라는 것은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의 증권사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치는 판매사가 있는데, 그러한 증권사들이 대신 5,100억 원 규모의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펀드 가입자들은 천만다행이죠. 왜냐면은 돈을 전부 다 뗄 거라고 체념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고, HLB도 옵티머스 펀드를 가입했었잖아요.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인 방향, 흐름은 100% 반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요. HLB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느냐, HLB가 가입한 펀드랑 HLB 생명과학이 가입한 펀드랑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HLB가 가입한 것도 확실하게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추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HLB는 전문 투자자 자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100% 반환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엄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흐름을 옵티머스 자체를 그냥 거의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 100% 반환으로 지금 결정이 거의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제 굉장히 좋고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냐, 뭐 변호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 법률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 전원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옵티머스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가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옵티머스가 판매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당연하게도 이것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통한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매사 입장에서는 거의 생돈을 전부 다 돌려주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반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감독 실패 책임을 손쉽게 판매사에만 떠넘기려 한다. 금감원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에 이러한 손실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금감원은 책임을 판매사에게만 떠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보면요, 펀드가 유명한 게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터졌지만은 그 뒤에도 뭐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상반기라는 것은 6월달까지죠. 그때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참고로 옵티머스 브로커도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도주했는데 4개월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3월 15일자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분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호 씨라는 건데, 옵티머스는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청탁하는 브로커들이 일단은 존재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기 씨랑 또 다른 브로커 김모 씨, 이렇게 브로커가 지금 최소 2명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형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겠죠.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헤더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취소라고 한다면은 무효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무효랑 취소는 엄밀하게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무효라는 것은 사실상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취소라는 것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무효인 경우에 예를 보면요. A가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있는 옥토끼를 잡아서 B에게 갖다 주면은 B가 A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들은 애초에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는 뭐냐? 무효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긴 한 거거든요. 무효는 아닙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애가 갑자기 실수로 집을 사고 왔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겠죠. 부동산 가가지고 우리 애가 아직은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면은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취소가 안 된다면은 아직 어린아이들은 의사결정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실수로 계약을 해가지고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큰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무효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들,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무효고요. 자,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잘못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 문제는 요 착오에 의한 취소인데요. 자, 요 예시를 들어보면요. 앵무새를 살 생각이었는데 이름은 잘못 알고 까마귀를 산다고 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살려는 걸 산 게 아니잖아요. 잘못 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그냥 애초에 누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게 무효입니다. 자, 취소는 무효랑 다릅니다.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뭐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건데, 자, 취소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계약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없던 걸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급하여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던 것,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취소라는 것은 계약은 있었다. 그런데 다시 소급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게 취소입니다. 내가 만약에 착오로 샀어요.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상대방에게 속아서 고양이를 강아지로 잘못 알고 처음에 샀습니다. 자, 그런데 취소라는 것은 계약은 있잖아요. 계약이 있었던 것을 없었던 걸로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없었던 걸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단 속았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잘못 샀어요. 강아지를 사려고 했는데 실수로 고양이를 샀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착오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고양이를 알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사겠다라고 하면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계약의 안정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도 또 피해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무효랑 취소에 좀 극명한 차이점이 있죠. 무효는 애초에 뭐 취소를 하든 계약을 이어가든 그런 것들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계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취소는 내가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실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내가 만약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못 돌려받고. 그런데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은 취소랑 무효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100% 반환 결정을 하기로 결정을 이제 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착오나 사기 강박에 빠져서 한 행위는 일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런데 이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은 매우 골치 아픈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이거 펀드 존재하는지 알았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판매사에서는 돌려주기 싫은데? 이러는 거죠. 그냥 갑자기 그럼 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 터지는 법정 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듯이 이게 금액이 조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5,100억 원. 그리고 그 중에서 NH투자증권이 금액이 한 4천억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과연 따를 수 있을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우려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NH투자증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뒤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무효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당연히 법률상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취소란
이미 발생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옵티머스 P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제 차고 취소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도 금감원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이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감원의 결정은 투자 손실 100% 반환 결정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사기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은 처음 스타트부터가 펀드 가입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HLB도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 중에 하나였다. 기업이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